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30일 오후 1시입니다. 저는 1971년부터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신문기자, 잡지기자, 요사이는 유튜브 기자입니다. 그러면서 기사 형식의 글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조선 왕조실록의 분량보다 약간 많더라고요. 쓴 책도 50권을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남이 쓴 글을 다듬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직업을 더 좋아합니다. 이게 편집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한 10년 이상 하면서 내가 쓴 글보다 다른 사람이 좋은 글을 썼을 때 느끼는 감동이 훨씬 큽니다. 이번에 진인 조은산 씨가 쓴 문재인 폐하 상소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바로 이 편집자의 즐거움입니다. 또 편집자는 남이 쓴 글을 잘 다듬어서 제목도 잘 붙이고 요약도 잘 하고 하는 일종의 포장 디자인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조은산 씨가 쓴 이 상소문 중에서 특히 아름다운 폐부를 찌르는 명언을 뽑아보았습니다. 뽑아보니까 한 20개가 되더라고요. 요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전문은, 요 뽑은 글 전문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 CHOG 골프할 때 G입니다. GAB.com입니다. CHOGAB.com 조갑제닷컴으로 접속하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글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을 무단 전제 환영입니다.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돌려보시든지 아니면은 뭐 활용을 널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상소문 도사 조은산 말씀 베스트 20선 주옥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20개를 뽑았는데 뽑다가 보니까 이분이 과연 문학적 천재라는 느낌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걸 쉽게 써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걸 쉽게 써야 합니다. 어려운 걸 어렵게 쓰면은 그렇죠. 또 쉬운 걸 어렵게 써도 안 되죠. 이분은 어려운 걸 쉽게 쓰는 사람입니다. 쉬울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문학적 천재라는 증거죠. 지금부터 20선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서여진 순서대로 쭉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앞에 넣었습니다. 첫째, 한국인의 저력. 상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련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 국민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 저력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을 너무 낮게 보면서 낮은 정책 펴지 말라는 이야기죠. 부자 미워하기의 자해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인이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고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돈벌이를 경멸하는 세상에서 누가 돈을 버느냐 이겁니다. 그럼 누가 세금을 냅니까? 조세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세율을 잘못 정하면은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금 정책 잘못 펴면은.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납세자 우선 원칙이다 이거죠. 감성의 위험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약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려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감정에 호소하면은 사람이 더 게을러지지만 이성에 호소하면은 게으른 사람도 약한 사람도 떨쳐 일어난다 이겁니다. 인기 영합을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지율을 논하지 않사옵니다. 반일선동에 대해서는 이는 결국 백성이 다른 백성의 밥그릇을 걷어찬 꼴과 무엇이 다르며 손이 발을 밉다 하여 입을 틀어막아 함께 굶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반일 운동한다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한다고 하다가 결국 한국 사람 골탕 먹이는 그걸 비유를 했습니다. 명분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과연 폐하 깨어서는 외교에 임하시오며 명분과 진리 중 무엇을 택하시사옵니까? 또한 명분과 진리 중 무엇을 얻으신 것이요? 북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중 무엇과 화친하였으며 작금에 이르러 결국 무엇이 남았다는 말이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죠. 진리 외교를 부탁합니다. 부디 통촉하시어 안목을 넓게 가지시고 정치와 이념을 외교와 따로 다루시어 진리를 위한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국 돈왕의 핵탄두 아래, 돈왕은 돼지왕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지켜주시옵고 국토를 보전하시옵소서. 외교는 진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야지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라든지 이념적 편향성을 대입시키면은 국익이 망가진다는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외교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풍자도 있습니다. 돼지의 왕 또한 꿀꿀대며 구유통에 머리를 박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돼지가 먼저다 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하더라. 돼지가 먼저다는 사람이 먼저다를 비꼰 거죠.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정책은 실패할 거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소인은 큰 엿과 작은 엿을 양손에 쥔 아이에게 무어라 설득해야 작은 엿 대신 큰 엿을 버리게 할지 몰라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였고, 또한 양손에 멀쩡히 들고 있는 제 엿을 무슨 이유를 들어 버리게 해야 할지 몰라 더욱 골똘히 생각하였사옵니다. 하오면 폐하, 큰 엿을 버리고 작은 엿을 쥔 아이의 금소함과 청렴함을 칭찬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까? 자, 다주택자에게 문매를 때리고 어떻게 하든지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부탁하면은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정책 펴지 마라 이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아야 인간이 보이는 법이거늘 조정의 모든 정책이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모순 덩어리들 뿐이었고 인간의 욕구를 죄악시하여 이를 말살하려는 극단적 정책뿐이온데, 극단책뿐이온데 어찌 백성들의 동의를 바라고 어찌 그 성과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성에 반하는 좌익 정책은 반드시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경제를 피폐하게 한다는 경고죠. 그리고 민주주의 위선에 대한 이분의 비판은 아주 절묘합니다. 세계 최고급입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는 독재와 마찬가지요. 민주가 없는 자유는 무법천지와 같은 바 둘은 양분될 수 없고 필히 양립해야 할 것이니
본디 이 둘은 하나인 것과 다름없어 함께 왼손이요 오른손의 인권은 이들을 능히 거둘 수 있으니 여기 세 개의 명판이 다 있소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자를 즉시 진사의 자리에 올려 국사의 중책을 맡기시고 바로 민주, 자유, 인권을 한 덩어리로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민주를 위해서 자유, 인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 파괴에 대한 경고는 아주 준열합니다.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다. 헌법은 불가변한 가치를 지닌 국법이요 이 나라의 역사와 같은 성문법이며 백성을 위해 백성에 의해 제정된 민정헌법인 바 헌법을 짓밟는 것은 백성을 짓밟는 것과 같고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며 미래를 저버리는 것과 같사옵니다. 헌법을 저버리는 것은 나라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헌법 파괴를 통해서 역사 조작을 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 밑으로 기어들게 하려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점잖게 경계를 했습니다. 국민 분열을 경고합니다. 백성은 각자 다르나 합쳐서 하나인데 이는 대야에 담긴 물을 쪼개어 가지고 반은 발을 닦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를 하며 다시 쪼개어 새야 눈을 씻고 양치를 하며 이내 마셔버리는 꼴과 같으니 폐하 깨워서는 헌법을 찢어내고 백성을 갈라내고 이제는 폐하 스스로의 옥체도 갈라내고 찢어내어 육시를 할 참이옵니까?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국민의 어리석음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이분은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현인들의 경고와 선대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지도자를 저작거리의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대가입니다. 가진 자에 대한 끝없는 분노에 눈이 멀어 제 자식들이 살아갈 삶이 제 인생보다 나아야 한다는 일말의 책임감 또한 느끼지 못하옵니다. 왕만 욕하는 게 아니라 백성도 같이 욕하고 계세요. 이분의 균형감과 그걸 잘 보여줍니다. 민주주의가 약탈과 토벌에 활용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폐하께서 부르짖던 민주는 절반의 백성에게는 약탈이고 절반의 백성에게는 토벌이며 과반수를 넘는 자가 벌이는 정당한 도륙이자 합법적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니 국회 다수당이 되었다고 하는 일이 바로 약탈, 토벌, 도륙, 착취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고 비유합니다. 폐하의 적은 백성이 아닌 나라를 해치는 이념의 잔재와 백성을 탐하는 과거의 유령이며 또한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 자신이 옵니다. 마지막 당부는 이렇습니다. 성군의 법도는 제 자신마저 품을 수 있으나 폭군의 법도는 제 자신 또한 해치는 법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고 백성의 일기 다이어리입니다. 일기 안에 상생하시며 역사의 기록 안에 영생하시옵소서. 요약한 전문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접속하셔서 프린트 아웃 하셔가지고 많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